다음으로는 고령층을 위한 공동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 봤는데 기존 노인시설을 기준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게 계획했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의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의 개념이고 인근 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운영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프로토타입인데요. 도시 내 소외계층 공간에 인접한 곳에 공유 공간을 열어둠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공동공간을 통해 지속적인 상황 해결 방안과 그거를 영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동공간은 최소 2m 간격의 그리드를 기준으로 기술 발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작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 정도의 공간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는 격자형 그리드를 기준으로 2명에서 3명 소규모의 이용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물리적인 공간 분리를 통해 작업 공간을 분리하고 사적인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동선을 분리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의 방향성은 서로 다르게 하여 이용자들끼리의 바이러스 전파율을 낮추는 것으로 설계하였고요. 출입문은 하나로 통일하여 이용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공간의密閉성은 낮추지만 환기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폴딩 도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코로나19가 증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에 따른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 봤을 때 국외 여행 혹은 마스크 벗기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마다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방법으로 확산을 저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화하는 도시 공간의 생활 환경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거리두기로 생겨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된 물리적 환경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되고 자전거나 자차를 이용하는 등 공공공간의 이용률을 감소하고 익히 알고 있듯이 도시에 적용되어 있는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하드웨어적 장치나 도시를 아우르는 물리적 환경이 선택되어지고 있고 특히 건축과 도시 분야에서는 물리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장기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을 계기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제가 예술 치유 매체로 뉴 미디어를 부각시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그 5.18 민주화 타이틀에서 지금 조금씩 그 너머에 상처 입은 치유의 도시로서 조금씩 그 성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가고자 할 때 제가 예술 치료사로서 예술 치유적인 어떤 접근에서 A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 때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내적 자원을 찾아주는데요. 저는 그 광주라는 A군이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내적 자원을 찾아줄 때 그 첫 번째 내적 자원을 그 뉴 미디어 매체, 즉 미디어 아트 AI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18을 넘어 누구나 치유로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자 하는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다면 그 너머에 어떤 그런 치유를 위한 그런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어떤 도시에 필요가 있는 어떤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회복력 있는 어떤 도시 디자인에서 이런 4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그 필요한 것들이 정서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심리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려되어져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특히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계층 등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뽑아왔는데요. 어떤 시설이나 수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함께 도시 안에서 AI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와 그냥 일반 사람들과 온전히 공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 탈시설화의 어떤 담론에서 꼭 필요한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고요. 또한 저희가 AI의 어떤 중심의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이 이루는 어떤 공동세계의 행위자 네트워크 담론의 중심의 도시로서 어떤 형성할 수 있는 중심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계점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엔지니어와 콘텐츠 제작자 간의 어떤 간극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예술가들의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나간 사람은 너무 잘 나가게 되고, 어떤 예술가들의 소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 기관의 어떤 주도적 개입과 성과 중심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예술 치유의 과정 중심,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계점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어떤 새로운 형식으로 치유 방식으로 뉴미디어 예술 치유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 세 가지 사례가 마을 곳곳에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그 감정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정신성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헬스케어 센터나 이런 것들로 좀 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지역 사회의 큰 자산의 밑거름의 가능성에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광주만의 어떤 치유 브랜드, 치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성을 담은 예술 치유의 어떤 매체로서의 그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공유하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그 현업 콘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그 인터뷰 르포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넘어서 유튜브, 그리고 연극, 공연까지 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기고한 아티클에는 8명만을 이제 넣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추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저희는 많은 공연들이 사라지거나 보류가 됐습니다. 수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거의 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수치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공연계, 그리고 어떤 행사 관련된 업계가 가장 크게 먼저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 연극 배우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다가 2월 달쯤에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서는요. 그때 그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 스케줄이 잠정적으로 멈추고, 그리고 취소가 되는 경우도 속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국내 상황이 어떻게 변이가 바뀜에 따라서 비대면 형태로 이제 공연들이 많이 전환이 됐었는데,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막 터지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일반적으로 취소를 했다가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연기하는 분들이 가장 좀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많은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소외는, 이게 팬데믹이 어떻게 사실은 콘텐츠 제작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냐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게 이 방역을 주최하는 정부에서 그 콘텐츠 종사자들에게 맞는 어떤 방역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큰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만들지를 못하거나 공연을 자기 스킬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해가 없이 정부가 플랜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게 표면화되는 형태로 드러났던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분야에 한해서 그런 그 매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게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거기에 피팅되는 어떤 행정적인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입국 제한이나 거주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생기면서 국공립미술기관들은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공공미술기관들은 휴관이나 혹은 프로그램 중단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미술기관이나 그 미술관들은 년 단위의 운영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상당히 변동하거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간을 오픈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고요. 또한 정부 지침에 어떤 이런 강제적인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 예술 창작 공간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유연한 예산 운영 또한 작은 단위의 교류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 제한 없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안전한 예술 활동 창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얘기한 뽕뽕 브릿지라는 공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전시를 계속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에 그 지원 사업이 나왔는데요. 이 해당 사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예술 활동에 대한 혹은 이 코로나19 상황의 이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지적할 부분은 다른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으로서 지원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단체로도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개인으로 뭔가 접근을 하고 이러한 예술 활동 창작을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우리 그 광주 지역 내에서는 예술가의 개인적인 지원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혹은 예술가 단체 10인 이상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 아주 지원 자격에서 아주 그 빡빡한 지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무언가 이런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우리가 국제 레저시 분야라고 한다면 또 코로나 시대에 아주 다양화되고 있는 또한 소규모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이런 예술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하고 또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도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창작자들과 개인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광주문화재단의 아주 폐쇄적인 지원 자격에 대한 아주 빡빡한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고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창작자들 혹은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개인 창작자들에게 이런 사업이 돌아왔을 때 민간 예술 창작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소규모의 작은 단위의 국제예술 교류 프로그램이나 혹은 예술 창작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소소문 분관에서 열린 하나의 사건이라는 전시인데요.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스티븐 콱이라는 작가의 어떤 비대면 퍼포먼스인데요.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 그 자가격리 중인 2주간의 기간 동안 미술관에 관람객이 가서 앞에 있는 벨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작가와 서로 어떤 자가격리의 이야기들이나 혹은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만약에 국제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국내 레지던시의 프로그램을 전환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우리가 자가격리 기간 또한 어떤 작업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금 더 열린 방향으로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먼저 광주 내에 있는 다양한 대안 공간, 미술 창작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국제 교류를 이용을 하거나 또한 이런 가능성을 품은 공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